여러분, 오늘은 우리 중장년층이 정말 신경 써야 할 내장 지방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혹시 건강검진 받으러 가셨다가 의사 선생님한테 내장 지방 수치가 높다는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저도 작년에 그 말을 듣고 정말 깜짝 놀랐거든요. 겉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뚱뚱해 보이지 않는데 내장 지방이 많다니 이게 도대체 뭔가 싶었어요. 내장 지방이라는 게 사실 우리 몸속 깊은 곳에 숨어 있는 지방이에요. 피부 바로 밑에 있는 피하 지방과는 완전히 다르죠. 배를 만졌을 때 손으로 잡히는 그 물렁물렁한 살, 그건 피하 지방이에요. 근데 내장 지방은 우리 장기들 사이사이에 특히 간이나 췌장, 위, 장 이런 중요한 장기들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지방이에요. 그래서 더 위험한 거예요. 제 친구 중에 한 분이 계신데요. 겉보기엔 날씬하신 편이에요. 그런데 CT 찍어보니까 내장 지방이 엄청 많더래요. 이분이 바로 마른 비만이라고 하더라고요. 체중계 숫자만 보고 안심하면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몸무게는 정상이어도 내장 지방이 과다하면 각종 성인병의 위험에 그대로 노출되는 거죠. 내장 지방이 왜 이렇게 문제가 되는지 아세요? 이 지방은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살아있는 생물처럼 끊임없이 우리 몸에 영향을 미치거든요. 내장 지방에서는 여러 가지 호르몬과 염증 물질들이 나와요. 이게 혈액을 타고 온몸을 돌아다니면서 우리 몸 곳곳에 문제를 일으키는 거예요. 특히 당뇨병이 걱정되시죠? 내장 지방이 많으면 인슐린 저항성이 생겨요. 쉽게 말해서 우리 몸이 인슐린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혈당 조절이 안 되고 결국 당뇨병으로 이어지는 거죠. 실제로 내장 지방이 많은 사람은 정상인보다 당뇨병 발병률이 3배 이상 높다는 연구 결과도 있어요. 혈압도 마찬가지예요. 내장 지방에서 나오는 물질들이 혈관을 수축시키고 염증을 일으켜서 고혈압을 유발해요. 저희 동네 이웃분이 한 분 계시는데 평소에 짜게 먹지도 않고 건강하게 사셨는데 고혈압이 생기셨대요. 알고 보니 내장 지방 때문이었다고 하시더라고요. 내장 지방을 줄이고 나니까 혈압약을 끊을 수 있었대요. 그리고 이게 더 무서운 건 심혈관 질환으로 이어진다는 거예요. 내장 지방은 나쁜 콜레스테롤은 올리고 좋은 콜레스테롤은 낮춰요. 그러면 혈관에 찌꺼기가 쌓이기 시작하죠. 동맥경화가 진행되고 심근경색이나 뇌졸중 같은 무서운 병이 생길 수 있어요. 50대, 60대가 되면 이런 위험이 더 커지니까 정말 주의해야 해요. 그럼 내가 내장 지방이 많은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가장 정확한 건 CT나 MRI를 찍는 건데 이건 비용도 비싸고 번거로워요. 그래서 집에서도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바로 허리둘레를 재는 거예요. 남성은 90cm, 여성은 85cm가 넘으면 내장 지방이 많을 가능성이 높아요. 허리둘레 재는 방법도 중요해요. 아침에 일어나서 화장실 다녀오시고 숨을 편하게 내쉰 상태에서 배꼽 높이로 줄자를 두르면 돼요. 이때 배에 힘을 주시면 안 돼요. 자연스럽게 편안한 상태에서 재야 정확해요. 저도 매일 아침 이렇게 재는 습관을 들였는데 숫자로 보이니까 더 동기부여가 되더라고요. 또 하나 간단한 방법은 엉덩이 둘레 대비 허리 둘레 비율을 보는 거예요. 허리 둘레를 엉덩이 둘레로 나눈 값이 남성은 0.9 이상, 여성은 0.85 이상이면 내장 지방형 비만일 가능성이 높아요. 사과형 체형이라고 하죠. 배만 볼록 나온 모양이요. 건강검진에서 받는 혈액 검사 결과도 참고하시면 좋아요. 중성지방 수치가 150을 넘거나 공복 혈당이 100 이상이거나 HDL 콜레스테롤이 낮으면 내장 지방이 많을 신호예요. 이런 수치들이 한꺼번에 나빠지면 대사증후군이라고 하는데 이것도 내장 지방과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자,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내장 지방을 어떻게 줄일 수 있는가? 사실 내장 지방은 피하 지방보다 빼기가 더 쉬워요. 놀랍죠? 피하 지방은 한번 붙으면 정말 안 빠지는데 내장 지방은 생활 습관만 바꿔도 금방 반응해요. 제가 직접 경험해봐서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어요. 먼저 식단부터 이야기해 볼게요. 정제된 탄수화물을 줄이는 게 정말 중요해요. 흰 쌀밥, 흰빵, 밀가루 음식 이런 것들이 내장 지방을 키우는 주범이에요. 이런 음식들은 먹으면 혈당이 급격히 올라가고 그러면 인슐린이 과다하게 분비되면서 지방으로 축적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흰 쌀밥 대신 현미밥이나 잡곡밥으로 바꿨어요. 처음엔 입맛에 안 맞더라고요. 근데 한 달 정도 먹으니까 이게 더 구수하고 맛있더라고요. 그리고 포만감도 오래가고 혈당도 천천히 올라가서 좋아요. 빵을 드시고 싶으면 통곡물 빵이나 호밀빵으로 바꾸시면 돼요. 단백질은 충분히 드셔야 해요. 나이가 들수록 근육량이 줄어드는데 근육이 줄면 기초 대사량도 떨어져서 살이 더 찌기 쉬워져요. 그래서 단백질을 잘 챙겨 먹으면서 근육을 지켜야 해요. 닭가슴살, 생선, 두부, 달걀 이런 것들을 몇 끼니 손바닥만큼씩은 드시는 게 좋아요. 특히 생선이 좋아요. 고등어, 삼치, 연어 같은 등푸른 생선에는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해서 내장 지방을 줄이는 데 도움이 돼요. 제 경우에는 일주일에 3번 정도는 꼭 생선을 먹으려고 노력해요. 처음에는 비린내 때문에 힘들었는데 레몬즙을 뿌리거나 된장에 찍어 먹으니까 훨씬 낫더라고요. 채소는 말할 것도 없죠. 식이섬유가 풍부해서 포만감도 주고 장 건강에도 좋고 혈당도 천천히 올려줘요. 특히 브로콜리, 시금치, 케일 같은 녹색 채소들이 좋아요. 몇 끼 식사의 절반은 채소로 채우는 게 이상적이에요. 저는 점심에 도시락을 싸가는데 반찬통 하나는 무조건 채소로 채워요. 양배추 샐러드나 데친 브로콜리 같은 거요. 과일도 좋지만 조심해야 해요. 과일에도 당분이 있거든요. 특히 바나나나 포도처럼 당도가 높은 과일은 적당히 드시는 게 좋아요. 대신 사과나 배, 키위 같은 걸로 하루 한두 개 정도만 드세요. 과일 주스는 피하시는 게 좋아요. 주스로 만들면 식이섬유는 없어지고 당분만 남거든요. 견과류도 추천해요. 아몬드, 호두, 땅콩 같은 것들이요. 불포화 지방산이 풍부해서 내장 지방 감소에 도움이 돼요. 근데 칼로리가 높으니까 하루에 한 줌 정도만 드세요. 저는 오후에 출출할 때 간식으로 먹는데 배고픔도 잡아주고 건강에도 좋으니까 일석이조예요. 설탕은 정말 줄이셔야 해요. 커피에 설탕 타서 드시는 분들 많으시죠? 그거 하루에 4-5잔씩 드시면 설탕 섭취량이 엄청나요. 저도 예전에는 믹스커피를 많이 마셨는데 이제는 아메리카노나 녹차로 바꿨어요. 처음엔 싱거웠는데 적응되니까 오히려 달달한 게 느끼하게 느껴지더라고요. 음료수, 과자, 케이크, 아이스크림 이런 것들도 가급적 피하세요. 이런 음식들은 빈칼로리라고 해서 영양소는 없고 열량만 높거든요. 특히 액상과당이 들어간 음료는 내장 지방을 빠르게 증가시켜요. 목 마르시면 물이나 보리차를 드세요. 식사 시간도 중요해요. 늦게까지 안 주무시고 야식 드시는 분들 계시죠? 밤에 먹는 음식은 대부분 내장 지방으로 저장돼요. 저녁은 7시 이전에 드시고 자기 3시간 전에는 아무것도 안 드시는 게 좋아요. 저도 이 습관 들이고 나서 확실히 배가 들어가더라고요. 간헐적 단식도 효과적이에요. 16시간 공복을 유지하고 8시간 동안만 먹는 방법이에요. 예를 들어 저녁 7시에 식사하고 다음 날 아침을 거르면 점심 11시쯤 다시 먹는 거죠. 이렇게 하면 인슐린 수치가 낮게 유지돼서 내장 지방이 연소되기 쉬워요. 근데 당뇨약을 드시거나 건강 상태가 안 좋으신 분들은 의사와 상담하고 하셔야 해요. 물은 하루에 2리터 정도는 드셔야 해요. 물을 충분히 마시면 신진대사가 활발해지고 노폐물 배출도 잘 돼요. 아침에 일어나서 미지근한 물 한 잔, 식사 30분 전에 물 한 잔, 이렇게 규칙적으로 마시면 좋아요. 저는 핸드폰에 알람을 맞춰놓고 2시간마다 물 마시는 습관을 들였어요. 이제 운동 이야기를 해볼게요. 내장 지방을 빼려면 유산소 운동이 정말 효과적이에요. 걷기, 조깅, 자전거 타기, 수영 이런 거요. 특히 빠르게 걷기가 우리 나이대에 딱 좋아요. 무릎에 부담도 적고 누구나 할 수 있거든요. 걷기 운동은 하루 30분 이상, 일주일에 5번 이상 하시는 게 좋아요. 근데 그냥 천천히 산책하듯이 걸으시면 안 돼요. 땀이 살짝 날 정도로 빠르게 걸으셔야 해요. 분당 100보에서 120보 정도 속도면 적당해요. 팔을 크게 흔들면서 걸으면 더 효과적이에요. 저는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서 근처 공원을 40분 정도 걸어요. 처음에는 20분도 힘들었는데 꾸준히 하니까 이제는 1시간도 거뜬해요. 운동하면서 새소리도 들리고 아침 공기도 마시니까 정말 상쾌해요. 그리고 만보기 앱을 깔아서 걸음수를 체크하면 동기부여가 돼요. 근력 운동도 꼭 병행하셔야 해요.
나이가 들면 근육이 줄어드는데 근육이 많을수록 기초 대사량이 높아져서 가만히 있어도 칼로리가 많이 소모돼요. 그래서 근육을 키우는 게 장기적으로 내장 지방 관리에 도움이 돼요. 헬스장 가기 부담스러우시면 집에서 맨몸 운동하셔도 돼요. 스쿼트, 런지, 플랭크 같은 거요. 유튜브에 시니어 운동이라고 검색하시면 좋은 영상들이 많아요. 저는 일주일에 3번 정도 집에서 20분씩 근력 운동을 해요. 덤벨도 하나 사서 팔 운동도 하고요. 특히 코어 근육을 강화하는 게 중요해요. 복부 근육이 약하면 내장 지방이 앞으로 더 튀어나와 보이거든요. 플랭크 같은 운동으로 코어를 단련하면 자세도 좋아지고 배도 들어가요. 처음에는 20초도 힘들었는데 지금은 1분 이상 할 수 있어요. 운동할 때 주의할 점도 있어요. 무리하지 마세요. 우리 나이에는 관절이나 근육이 예전 같지 않아서 갑자기 무리하면 다쳐요. 운동 전에 스트레칭 충분히 하시고 운동 강도도 천천히 높여가세요. 특히 심장질환이나 관절 문제 있으신 분들은 의사와 상담 후에 하시는 게 안전해요. 일상생활에서도 활동량을 늘리는 게 중요해요.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 이용하기, 가까운 거리는 차 대신 걷기, TV 볼 때 스트레칭하기, 이런 작은 습관들이 모이면 큰 효과가 나요. 저는 집에서 전화 받을 때 자리에서 일어나서 걸어 다니면서 받아요. 그것만 해도 하루 활동량이 꽤 늘어나더라고요. 스트레스 관리도 내장 지방 관리에 중요해요. 스트레스를 받으면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이 나오는데 이게 내장 지방을 증가시켜요. 특히 만성 스트레스는 정말 안 좋아요. 저도 예전에 스트레스 많이 받으면서 살 때는 아무리 운동하고 식단 조절해도 배가 안 들어갔어요. 명상이나 요가가 스트레스 관리에 도움이 돼요. 하루 10분만이라도 조용히 앉아서 호흡에 집중해 보세요. 처음엔 잡념이 많이 들어도 계속하다 보면 마음이 차분해져요. 저는 자기 전에 침대에 누워서 복식 호흡을 10번 정도 해요. 깊게 들이쉬고 천천히 내쉬는 거요. 그러면 잠도 잘 오고 스트레스도 풀려요. 취미 생활도 좋아요. 좋아하는 일을 하면 스트레스가 해소되고 행복 호르몬이 나와요. 노래 부르기, 춤추기, 그림 그리기, 정원 가꾸기 뭐든지 좋아요. 저는 요즘 우쿨렐레를 배우고 있는데 연습하다 보면 시간 가는 줄 몰라요. 스트레스도 날아가고요. 수면도 정말 중요해요. 잠을 제대로 못 자면 식욕을 증가시키는 호르몬이 나오고 포만감을 주는 호르몬은 줄어들어요. 그래서 잠을 못 자면 자꾸 뭔가 먹고 싶어지고 특히 단거나 기름진 음식이 당기는 거예요. 하루에 7시간에서 8시간은 주무셔야 해요. 잠자리 환경도 신경 쓰세요. 침실은 어둡고 조용하고 시원하게 유지하는 게 좋아요. 자기 1시간 전부터는 핸드폰이나 TV를 보지 마세요. 블루라이트가 수면을 방해하거든요. 대신 책을 읽거나 가벼운 스트레칭을 하시는 게 좋아요. 술도 줄이셔야 해요. 술은 칼로리가 높을 뿐만 아니라 간에서 지방 대사를 방해해요. 특히 맥주 같은 경우는 액체 빵이라고 할 정도로 칼로리가 높아요. 술을 드시면 안주도 같이 먹게 되니까 칼로리가 더 올라가죠. 가능하면 술은 끊으시는 게 제일 좋고 어렵다면 일주일에 한두 번, 한 번에 한두 잔 정도로만 드세요. 담배도 당연히 끊으셔야 해요. 담배는 내장 지방을 직접 늘리지는 않지만 대사를 방해하고 심혈관 질환 위험을 높여요. 내장 지방도 많은데 담배까지 피우면 그야말로 건강에 최악이에요. 금연 정말 어렵지만 꼭 하셔야 해요. 보충제에 대해서도 말씀드릴게요. 기본적으로는 음식으로 영양소를 섭취하는 게 제일 좋지만 부족한 부분은 보충제로 채울 수 있어요. 오메가3는 내장 지방 감소에 도움이 된다는 연구가 많아요. 하루 1000mg에서 2000mg 정도 드시면 좋아요. 비타민 D도 중요해요. 비타민 D가 부족하면 비만 위험이 높아진다는 연구가 있어요. 특히 우리나라 중장년층은 비타민 D 부족한 분들이 많아요. 햇빛을 쬐면 체내에서 합성되는데 실내에만 있으면 부족해지거든요. 하루 15분 정도는 햇빛을 쬐시고 부족하면 보충제로 드세요. 프로바이오틱스도 도움이 돼요. 장내 미생물이 건강하면 대사가 잘 되고 내장 지방도 덜 쌓여요. 요구르트나 김치 같은 발효 음식을 드시거나 유산균 보충제를 드시는 것도 좋아요. 저는 매일 아침 공복에 유산균 한 알씩 먹어요. 녹차나 홍차에 들어있는 카테킨 성분도 내장 지방 감소에 도움이 된다고 해요. 커피의 카페인도 적당량은 지방 분해를 도와줘요.
근데 설탕이나 크림을 넣지 않고 드셔야 효과가 있어요. 저는 식후에 녹차를 한 잔씩 마시는데 소화도 잘 되고 좋더라고요. 이제 실천 계획을 세워볼까요? 한꺼번에 다 바꾸려고 하면 힘들어요. 작은 것부터 하나씩 바꿔가는 게 중요해요. 첫 주에는 물 많이 마시기와 설탕 줄이기부터 시작해 보세요. 익숙해지면 다음 주에는 걷기 운동 추가하고 그 다음 주에는 흰쌀밥을 잡곡밥으로 바꾸고 이런 식으로요. 목표도 구체적으로 세우세요. 그냥 살 빼야지가 아니라 3개월 안에 허리둘레 5cm 줄이기 이런 식으로요. 그리고 매주 같은 시간에 허리둘레를 재서 기록하세요. 눈에 보이는 변화가 있으면 동기부여가 되거든요. 저는 냉장고에 그래프를 붙여놔서 매주 체크해요. 가족이나 친구와 함께 하시면 더 좋아요. 서로 응원하고 격려하면 포기하지 않고 계속할 수 있어요. 저는 아내랑 같이 아침에 산책하는데 혼자 할 때보다 훨씬 재미있고 빠뜨리지 않고 꾸준히 하게 되더라고요. 실패해도 괜찮아요. 어떤 날은 과식할 수도 있고 운동을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럴 때 자책하지 마시고 다음 날 다시 시작하면 돼요. 완벽하게 하려고 하면 오히려 스트레스 받고 포기하게 돼요. 80%만 지켜도 충분히 효과가 있어요. 정기적으로 건강검진도 받으세요. 내장지방 수치가 어떻게 변하는지, 혈당이나 혈압은 괜찮은지 확인하는 게 중요해요. 수치로 확인하면 내가 잘하고 있구나 하는 확신도 생기고 문제가 있으면 빨리 대처할 수 있거든요. 내장지방 줄이는 게 처음에는 정말 힘들어요. 저도 작년 이맘때만 해도 포기하고 싶었어요. 근데 3개월 정도 지나니까 몸이 가벼워지고 계단 오를 때도 안 힘들고 혈압 수치도 좋아졌어요. 6개월 지나니까 허리둘레가 8cm나 줄었고 건강검진에서 의사 선생님한테 칭찬도 들었어요. 지금은 건강한 생활이 습관이 됐어요. 잡곡밥이 더 맛있고 매일 걷는 게 즐겁고 일찍 자는 게 편해요. 건강해지니까 기분도 좋고 자신감도 생기더라고요.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지금 시작하시면 돼요. 오늘 하루도 내일 하루도 아니에요. 앞으로 계속 건강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지금 바꾸는 거예요. 우리 나이에는 건강이 진짜 재산이잖아요. 의사 선생님들이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내장 지방을 줄이면 10년은 젊어진다고요. 실제로 내장 지방이 줄면 몸속 나이가 젊어져요. 혈관 나이도 줄어들고 장기들도 건강해지고 면역력도 좋아져요. 감기도 덜 걸리고 피로감도 줄어들어요. 제 친구 중에 한 분은 내장 지방을 줄이고 나서 20년 동안 먹던 혈압약을 끊었대요. 의사 선생님이 더 이상 약이 필요 없다고 하셨대요. 그분이 얼마나 기뻐하시던지 제가 다 뿌듯했어요. 약값도 아끼고 건강도 좋아지고 정말 좋잖아요. 또 다른 분은 무릎이 아파서 고생하셨는데 내장 지방 줄이고 체중이 5kg 빠지니까 무릎 통증이 확 줄었대요. 체중이 줄면 관절에 가는 부담이 줄어드니까 당연한 거죠. 이제는 등산도 다니신다고 하더라고요. 당뇨 전 단계였던 분도 계세요. 공복 혈당이 110 넘게 나왔는데 6개월 동안 식단 조절하고 운동하셔서 내장 지방을 줄이니까 혈당이 90대로 내려갔대요. 의사 선생님이 당뇨약 먹을 뻔했는데 잘 관리했다고 칭찬하셨대요. 피부도 좋아져요. 내장 지방이 많으면 염증 물질이 많이 나와서 피부에도 영향을 줘요. 내장 지방을 줄이면 피부가 깨끗해지고 윤기도 나요. 저도 얼굴에 있던 뾰루지 같은 게 다 없어지고 피부톤이 밝아졌어요. 소화도 잘 돼요. 내장 지방이 많으면 소화기관을 압박해서 소화가 잘 안 되고 속도 자주 더부룩하거든요. 내장 지방이 줄면 위장이 편해지고 변비도 해소돼요. 저는 예전에 변비 때문에 고생했는데 지금은 매일 아침 규칙적으로 화장실 가요. 잠도 잘 자게 돼요. 내장 지방이 많으면 수면 무호흡증이 생길 수 있어요. 자면서 숨이 멎는 거죠. 이게 위험한 게 뇌에 산소 공급이 안 되고 심장에 무리가 가요. 내장 지방을 줄이면 수면의 질이 좋아져요. 깊은 잠을 자게 되니까 아침에 일어났을 때 개운해요. 성생활도 개선돼요. 조금 민감한 얘기지만 중요한 부분이에요. 내장 지방이 많으면 혈액순환이 안 좋아지고 호르몬 균형도 깨져서 성기능이 떨어져요. 내장 지방을 줄이면 이런 문제들이 좋아져요. 부부관계도 더 좋아지고 삶의 질이 올라가죠. 뇌 건강에도 좋아요. 내장 지방이 많으면 치매 위험이 높아진다는 연구가 있어요. 내장 지방에서 나오는 염증 물질이 뇌에도 영향을 주거든요.
반대로 내장 지방을 줄이면 기억력도 좋아지고 집중력도 높아져요. 저도 요즘은 깜빡깜빡하는 게 많이 줄었어요. 우울감도 줄어들어요. 운동하고 건강하게 먹으면 세로토닌이라는 행복 호르몬이 나와요. 그리고 몸이 가벼워지고 건강해지는 게 느껴지니까 자신감도 생기고 기분이 좋아져요. 예전에는 뭘 해도 의욕이 안 났는데 지금은 새로운 것도 배우고 싶고 활동적으로 변했어요. 경제적으로도 이득이에요. 병원비, 약값 아끼잖아요. 건강하면 의료비가 안 들어가요. 그리고 건강한 음식이 비싸다고 생각하시는데 사실 외식하고 배달 음식 시키는 것보다 집에서 건강하게 해먹는 게 더 저렴해요. 간식이나 술값도 줄이면 오히려 돈이 남아요. 손주들과 놀아줄 수 있어요. 이게 정말 중요해요. 건강해야 손주들 돌봐주고 같이 놀아줄 수 있잖아요. 공원에서 같이 뛰어놀고 여행도 같이 가고 그러려면 체력이 있어야 해요. 제 친구분은 내장 지방 줄이고 나서 손주 축구 코치를 하신대요. 얼마나 좋아하시던지. 여행도 마음껏 갈 수 있어요. 건강하면 해외여행도 가고 싶은 곳 다 갈 수 있어요. 걱정 없이 맛있는 것도 먹고 구경도 하고요. 건강 문제 때문에 여행을 망설이시는 분들 많으시잖아요. 건강 관리하면 그런 걱정 없이 즐길 수 있어요. 취미 생활도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어요. 등산, 골프, 수영, 춤 뭐든지 할 수 있어요. 몸이 불편하면 하고 싶어도 못 하잖아요. 건강하면 새로운 것도 배우고 친구들도 만나고 인생이 더 풍요로워져요. 자녀들한테 걱정 안 끼쳐요. 이게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자식들이 부모 건강 걱정하면서 사는 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우리가 건강하게 관리하면 자식들도 마음 편하게 자기 인생 살 수 있어요. 그게 진짜 부모의 도리 아닐까요? 주변 사람들한테 좋은 영향을 줘요. 제가 내장 지방 줄이는 걸 보고 제 친구들도 따라하기 시작했어요. 같이 걷기도 하고 건강한 식단도 공유하고요. 서로 응원하면서 하니까 더 재미있고 효과도 좋아요. 건강한 습관이 전염되는 거죠. 나이 들수록 건강이 전부라는 걸 실감해요. 돈이 많아도 건강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어요. 맛있는 것도 못 먹고 가고 싶은 데도 못 가고 하고 싶은 것도 못 하잖아요. 건강하면 평범한 일상도 행복할 수 있어요.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내일부터가 아니라 지금 당장이요. 오늘 저녁부터 흰 쌀밥을 잡곡밥으로 바꿔보세요. 내일 아침 30분 일찍 일어나서 동네 한 바퀴 걸어보세요. 냉장고에 있는 탄산음료 대신 물을 마셔보세요. 이런 작은 실천들이 모여서 큰 변화를 만들어요.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마세요. 80점만 해도 충분해요. 가끔 맛있는 거 드셔도 돼요. 생일이나 기념일에는 케이크도 드시고 외식도 하세요. 인생을 즐기면서 건강 관리를 하는 거예요. 너무 스트레스 받으면서까지 할 필요는 없어요. 천천히 가도 괜찮아요. 빨리 결과를 보려고 무리하면 오히려 몸을 망쳐요. 한 달에 허리둘레 1cm씩만 줄여도 1년이면 12cm예요. 엄청난 변화잖아요. 조급해하지 마시고 꾸준히만 하세요. 주변 사람들 말에 흔들리지 마세요. 나이 들면 다 그런 거라고 굳이 힘들게 관리할 필요 없다고 말리는 사람들 있어요. 그런 말 듣지 마세요. 우리 몸은 우리가 책임져야 해요. 건강은 선택이에요. 의학의 발전으로 우리 세대는 90세, 100세까지도 살 수 있어요. 그런데 건강하지 않으면 긴 시간이 고통이 돼요. 건강하게 오래 살아야 의미가 있잖아요. 그러려면 지금부터 관리해야 해요. 60대부터 관리해도 늦지 않아요. 제가 해봐서 아는데요. 처음 한 달이 제일 힘들어요. 입맛도 안 맞고 몸도 힘들고 포기하고 싶어요. 근데 그 고비만 넘기면 몸이 적응해요. 새로운 식단이 익숙해지고 운동이 습관이 돼요. 3개월 지나면 확실히 몸이 변하는 게 느껴져요. 거울 보는 게 즐거워져요. 예전에는 배 나온 모습 보기 싫어서 거울도 안 봤는데 지금은 거울 보면서 배가 들어간 걸 확인하는 게 재미있어요. 옷도 예쁜 거 입고 싶어지고 외출하는 것도 즐거워져요. 건강검진 받으러 가는 게 두렵지 않아요. 예전에는 검진 결과 나오기 전에 떨렸는데 지금은 당당해요. 오히려 기대가 돼요. 작년보다 수치가 좋아진 걸 확인하는 게 뿌듯하거든요. 내장지방 관리는 평생 가야 하는 마라톤이에요. 단기간에 빼고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유지해야 해요. 그래서 무리하게 하면 안 돼요. 평생 할 수 있을 만큼만 하는 거예요. 즐기면서 하는 게 중요해요.
가족들과 함께 건강한 식사를 하세요. 혼자만 따로 먹으면 외롭고 힘들어요. 가족 모두 건강하게 먹으면 서로 도움이 되고 즐거워요. 손주들한테도 좋은 습관을 보여주는 거예요. 요리하는 것도 즐거운 취미가 돼요. 건강한 재료로 맛있는 음식 만드는 법을 배우면 재미있어요. 유튜브에 건강 요리 레시피가 많으니까 따라 해보세요. 저는 요즘 현미로 여러 가지 요리를 만들어 보고 있어요. 계절마다 제철 음식을 드세요. 제철 음식이 영양도 풍부하고 맛도 좋아요. 봄에는 나물, 여름에는 오이와 토마토, 가을에는 고구마와 밤, 겨울에는 배추와 무, 이렇게 자연의 리듬에 맞춰 먹으면 몸이 좋아해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먹어요. 이 음식이 내 몸을 건강하게 만들어준다고 생각하면서 천천히 씹어 먹으면 소화도 잘 되고 포만감도 커져요. 급하게 먹지 말고 음식 맛을 음미하면서 드세요. 실내 온도도 신경 쓰세요. 너무 따뜻하게만 지내면 몸이 에너지를 소비할 필요가 없어져요. 적당히 시원하게 지내면 체온을 유지하려고 칼로리를 소비하거든요. 겨울에 실내 온도를 20도 정도로만 유지해도 도움이 돼요. 자세도 중요해요. 구부정하게 앉아 있으면 배가 더 나와 보이고 실제로도 내장 지방이 쌓이기 쉬워요. 허리를 펴고 바르게 앉고 서는 습관을 들이세요. 코어 근육도 자연스럽게 사용되고 자세도 좋아져요. 호흡도 신경 쓰세요. 얕은 호흡보다 깊은 호흡이 신진대사에 좋아요. 하루에 몇 번씩 의식적으로 깊게 숨 쉬는 연습을 하세요. 스트레스도 풀리고 산소 공급도 잘 돼서 건강에 좋아요. 웃으세요. 웃으면 스트레스 호르몬이 줄고 행복 호르몬이 나와요. 재미있는 영상 보거나 친구들과 수다 떨면서 많이 웃으세요. 웃음이 최고의 보약이에요. 저는 요즘 개그 프로그램을 자주 봐요. 실컷 웃고 나면 기분이 너무 좋아요. 긍정적으로 생각하세요.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건강해지고 있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실제로 그렇게 돼요. 부정적인 생각은 스트레스를 만들어서 건강에 안 좋아요. 매일 아침 거울 보면서 자신에게 응원의 말을 해주세요. 작은 성공을 축하하세요. 허리 둘레가 1cm 줄었다. 오늘 30분 걸었다. 설탕 안 넣고 커피 마셨다. 이런 작은 성공들을 인정하고 자신을 칭찬하세요. 그게 동기부여가 돼서 계속할 수 있는 힘이 돼요. 기록을 남기세요. 매일 뭘 먹었는지, 운동은 했는지, 몸 상태는 어떤지 간단하게라도 기록하면 패턴이 보여요. 잘못된 습관을 찾아서 고칠 수 있고 잘하고 있는 걸 확인할 수도 있어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아요. 영양사나 운동 전문가의 상담을 받으면 내 몸에 맞는 계획을 세울 수 있어요. 처음에 제대로 배워두면 혼자서도 잘할 수 있어요.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어요. 여러분, 내장 지방 관리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예요. 우리 건강한 노후를 위해서 꼭 해야 하는 일이에요. 지금부터라도 시작하시면 분명히 변화가 있을 거예요. 저도 여러분과 함께 계속 노력할게요. 우리 모두 건강하게 나이 들어가요.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고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